아마 이 버전이 국내에 들어온다면 환경부 인증 거리 무난하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는 국내에서 기존까지 판매되고 있는 EQS와 차이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테스트입니다. 저희는 오늘 독일에서 인사드립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초청을 받아서 독일 슈투트가르트 주변에서 지금 대략 4일째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일정 마지막 날에 여러 가지 차종을 타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EQS입니다. 부분 변경이 아니라 연식 변경 모델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연식 변경 모델치고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디자인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기존 EQS 또 EQE 같은 경우에는 트림에 상관없이 이 라디에이터 그릴 한가운데에 아주 거대한 삼각별 로고가 박혀 있었죠. 내연기관 세단 같은 경우에는 AMG나 또는 아방가르드 이런 트림에 따라서 보닛 위에 엠블럼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었고, AMG 같은 고성능 트림은 엠블럼이 가운데 크게 박히는 그런 형태로 차이점을 뒀는데 EQS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S라는 글자에 맞게 컨셉 변화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마치 내연기관 자동차의 수평형 그릴을 따라한 듯한 가짜 라디에이터 그릴 장식을 전면부에 붙여놨고요. 보닛 위에 진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삼각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점잖고 우아한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도 AMG 모델에는 그릴에 커다란 삼각별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거대한 삼각별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보닛 위에 작게 올라간 게 여기 독일에서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어색하긴 했어요. 그래도 S자가 들어가는 벤츠라면 이게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틀 3일씩 지나면서 점점 들고 있긴 합니다. 아마 국내 소비자분들도 이 부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분명 있지 않을까. 다만 이 삼각별이 달렸을 때 운전석에서 내려다 보여야 조금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EQS는 앞쪽이 굉장히 낮잖아요. 거의 머리가 여기까지 가야 삼각별 끄트머리가 겨우 보여요. 그래서 운전석에서 저 엠블럼을 바라보는 감성은 그렇게 잘 느끼진 못할 것 같습니다. 좀 잘 됐다 싶은 건 저 그릴 안에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사각형 모양으로 보통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감쪽같이 생겼습니다. 조명을 세게 좀 쬐야 그 센서인 부분과 아닌 부분의 경계가 구분이 될 만큼 굉장히 매끈하게 감쪽같이 잘 숨겼고요. 그 외 옆부분이나 뒷부분에서는 바뀐 게 없습니다. 옆과 뒤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던 EQS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실내에도 몇 가지 사양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뒷자리 위주로 좀 옵션이 좋아졌습니다. 리어 시트 패키지를 넣으면 뒷좌석 각도가 27에서 36도까지 조정이 되고요. 시트 쿠션 폼을 5mm 더 두껍게 만들어서 쿠션감, 착좌감을 더 개선했다고 합니다. 또 S클래스처럼 이제 동승석 시트를 앞으로 쭉 밀어내고 상석이라고 하죠. 오른쪽 뒷자리 발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부분에서 엠블럼을 보닛 위에 세우고 수평형 그릴 장식을 앞에 넣었다면 실내에서는 2열 옵션을 강화하면서 그런 식으로 S라는 알파벳이 가져야 할 편의성,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강화한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타고 있는 트림은 450 플러스 후륜구동 모델인데 국내 판매 사양도 보면 EQS 기본형 모델은 이 하이퍼 스크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식 변경 모델부터는 트림에 상관없이 하이퍼 스크린이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이보다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배터리 용량 증가입니다. 부분 변경이 아니라 연식 변경인데 배터리를 늘려줬어요. 기존에는 108.4kWh 배터리가 들어있었다면 이제는 118kWh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1회 충전 주행거리도 늘었죠. 기존 753km에서 822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WLTP 기준으로요. 그래서 국내 인증거리가 원래 500km가 안 됐는데 아마 이 버전이 국내에 들어온다면 환경부 인증 거리도 500km는 무난하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는 국내에서 기존까지 판매되고 있는 EQS와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형 EQS의 강점을 좀 보여드리려면 주행거리 테스트를 하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오늘 거의 릴레이 시승입니다. 한 차당 1시간 이내로 길어야 50분 정도 짧게 돌아가면서 타는 시승이라 주행거리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난지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아마 연내에 이 차가 국내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출시됐을 때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QS를 거의 2년 만에 탔습니다. 2년 전에 저희 편집장님 시승기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거의 3편에 나눠서 아주 EQS의 끝까지 파헤치는 영상을 전해드렸죠. 그때 저도 같이 이 차를 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느껴지는 건 너무 편하다. S클래스와는 완전히 다른 차지만 S클래스에서 기대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EQS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특히 승차감에서 가장 많이 그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낮은 속도로 운전할 때는 거의 2.7톤에 가까운 이 차의 공체 중량이 사실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차의 하중을 견디려면 서스펜션도 정말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초고속 영역에서 스티어링 휠을 꺾어서 하중을 막 쏠지 않는 이상 이 서스펜션은 딱히 운전자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나 어딘가 아쉬운 점을 주거나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배터리 팩의 무게를 이용해서 차를 더 바닥에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이 서스펜션은 자기 역할을 그저 충실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꺾을 때, 저속에서 꺾을 때 뒷바퀴를 틀어주는 이 기능은 진짜 좋네요. 약간 얼음 위를 가는 듯한 미끌미끌한 주행감을 주는데 처음엔 어색한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번 신형 EQS가 되면서 브레이크 페달의 느낌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브레이크 페달의 내용은 지난 시승기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제동할 때 생기는 관성에 비해 브레이크가 너무 깊게 밟아야만 힘이 쭉 나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주행 속도를 낮추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죠. 아쉽게도 지금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고속도로도 꽉꽉 막히고 있어서 이런 고속에서의 제동력은 체크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저속에서는 딱히 이질감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최근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모델,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탈 때마다 이 저속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얼마나 섬세하고 자연스럽게 작동하는지를 제가 주의 깊게 체크하고 있는데, 차가 멈추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살살 밟고 있을 때는 약간 거친 느낌이 올라올 때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외에 일반적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아주 평범한 이런 길에서는 개선을 해서 그런 건지, 사실 2년 전이라 감각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지금의 느낌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내가 늘 타던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착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은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행거리를 늘려줌과 동시에 뒷좌석 사람에게 조금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EQ보다 S라는 알파벳을 약간 더 강조한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EQS는 S클래스보다 조금 더 젊은 고객을 위한,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전기차, 그 중에서도 벤츠 전기차 중에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는 모델이었다면, 신형 EQS는 의전용으로 선택해도 이젠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건 국내 주행거리입니다. 기존 판매되던 EQS도 주행거리가 400km대긴 했지만 결국 700km 이상을 달리는 후기가 정말 많았죠. 배터리를 늘린 EQS는 국내에서도 얼마나 멀리 달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식 변경된 2025년형 EQS 450 플러스 시승을 마쳤습니다. 제한된 조건 때문에 오늘은 짧게 영상 전해드리고요. 나중에 국내 출시되면 다시 한번 깊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